앱에 대한 궁금증을 거침없이 파헤쳐보는 박용우의 엎을까 말까. 이름이 참 특이한데요. 요즘에 핫한 프로그램들을 저희가 앱들을 직접 써보고 직접 그 개발자들과 대화를 나눠보면서 그 숨겨진 이면, 그다음에 겉으로 드러난 것들, 그리고 우리가 못 본 것들을 파헤쳐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리고 리얼한 앱 평가와 함께 그 개발자들이 또 못하셨던 얘기도 직접 하시면 되는 거고요. 오늘 그런 코너인데 오늘 첫 손님으로 오시게 됐어요. 우리 그 최근 독서 SNS 앱, 네, 플라이 앱, 플라이북? 플라이북. 네, 플라이북의 김준현 대표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네. 오늘 엎을까 말까 좀 이름이 좀 특이하죠? 네. 첫 시간의 주인공이 되셨는데요. 단도직입적으로 여쭙겠습니다. 이 플라이북 어떤 앱입니까? 네, 플라이북은 친구들이 읽고 있는 책을 보면서 내가 읽고 싶은 책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지금까지 책의 내용이나 서평 위주로 책을 접했다면 플라이북을 사용할 경우에 사람을 중심으로 새로운 책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앱을 한번 본격적으로 우리 대표님께서 한번 소개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책이 있네요. 네. 예, 먼저 앱을 실행하시게 되면 처음에 나와 관계를 맺었던 친구들의 책 소식을 이렇게 받아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보시면 책에 대한 어떤 리뷰 글이나 서평에 대한 내용을 친구들이 직접 이렇게 입력을 한 내용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제가 별도로 제가 상황에 따라 읽으면 좋은 책에 대한 콘텐츠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취업으로 고민될 때 읽으면 좋은 책, 선물하면 감동이 배가 되는 책 등 상황별 책을 제공을 함으로써 사람들이 조금 더 책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고 있습니다. 네. 지금 보면 많은 부분들을 이제 다른 기존에 봤던 어떤 책 읽기 앱, 책과 관련된 앱과는 약간 다른 모습이 있는 것 같은데 다른 앱들과 완벽하게 차별화된 온리언 포인트, 이건 우리만 갖고 있는 거다. 그런 포인트가 있다면 좀 설명해 줄 수 있는 게 있을까요? 먼저 플라이북은 기존의 다른 책 서비스들과 달리 책을 소개할 때 책의 분야나 어떤 장르를 기준으로 분류하지 않고 또는 베스트셀러나 신간 위주로 소개를 하지 않습니다. 대신 이 책이 필요한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실제 그 상황에 포함된 사람들이 이 책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갖고 그 책을 더 읽고 싶게 만든다는 것이 저의 큰 차별점입니다. 그 초기에 이런 컨텐츠들이 세팅이 돼서 이제 어떤 수많은 책들이 많이 올라가고 친구들 중심으로 그걸 퍼뜨리고 하는 이런 과정들이 있어야지만 이게 점점 이렇게 나무가 자라듯이 자랄 텐데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전략은 갖고 계신가요? 현재 저희가 처음 이 플라이북에 대한 이미지를 구축하는 쪽으로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다양한 SNS를 포함한 온라인 채널과 그리고 오프라인 행사 같은 거를 진행을 하면서 묵독 파티나 북콘서트 같은 거를 운영을 하면서 사람들이 조금 더 책에 대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어떤 다양한 캠페인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업체들과 제휴를 통해서 프로모션을 진행을 하고 사용자들한테 주기적으로 지속적으로 혜택을 주기 위한 이벤트들을 같이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앱에 대해서 좀 잠깐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보면 두 가지가 기둥인 것 같아요. 기본적이라는 것은 기존에 있던 뭐 베스트셀러 중심이라든지 그 신간 안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닌 사람 중심, 그다음에 상황 중심으로 묶어서 상황을 아는 친구들과 공유하는 걸 기본으로 한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높은 점수를 드리고 싶고요. 그러나 좀 초창기에 제가 이렇게 살펴보니까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이것들이 장난스럽게 달린다거나 그 초창기에 이렇게 중심으로 자리를 잡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진정성이 없거나 이렇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파급 효과가 안 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대표님께서는 다른 보관을 갖고 계신지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네. 기본적으로 친구 소식 외에 어떤 다양한 사용자들과 팔로잉 관계를 갖기 위해서 말씀하셨던 그런 컨텐츠 퀄리티가 굉장히 중요할 수가 있는데요. 그럴 경우에 저희가 실제 이제 탑 플라이어라고 해서 각 분야별로 직업군별로 고퀄리티의 소식을 올리는 분들을 이렇게 추천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 서비스를 시작하시는 분들은 만약에 고퀄리티 소식을 받고 싶다 했을 경우 이분들을 팔로잉을 해서 서비스를 시작하게 된다면 조금 더 원활한 사용 경험을 느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저희 코너 자체가 이렇게 돌직구만 날리고 이거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 단점만 지적하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저희가 갖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이걸 좀 더 좀 보완하고 좋은 방향으로 발전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어드바이스를 해드리는 게 또 저희 코너의 또 의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좀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요. 제 말을 듣고 또 이미 있다거나 또 그 부분에서 미리 대안을 갖고 계시다면 말씀해 주셔도 좋습니다. 네. 제가 봤을 때는 10,000명 정도의 사람들이 와서 보는데 기본적으로 활동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고 기본적으로 이 틀을 잡아가는 것들에 대해서는 장난스럽게 올린 분들도 꽤 많이 있었어요. 네. 그런 분들에 대한 필터링도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게 다른 서비스들과 사회적 관계, 막 SNS 서비스와 연계되면서 이게 가치가 확실하게 늘어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공유하는 것들도 그렇고 이게 그 페이스북의 타임라인에 이것이 노출되고 이런 것들이 유기적 연동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대응, 그다음에 장난스럽게 올라왔던 콘텐츠들에 대한 필터링, 그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자기가 존경하는 사람들, 여기서 스타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이 책에 대해서 내가 진짜 좋아하는 사람들이 어떤 책을 읽는지 진짜 궁금하거든요. 네. 친구가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좀 보완되면 좀 더 효과적이고 좋은 앱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실 끝으로 이것에 대한 총평을 내려야 되는데요. 저희 코너에서는 습관지수라는 걸 따져요. 제가 이렇게 투자를 하러 가거나 투자 심사를 할 때 제가 보는 게 하나 있어요. 저게 사람들의 습관을 바꿀까? 아니면 어떤 새로운 습관을 만들 수 있을까? 그거를 보는 게 제 어떤 그 기준 척도입니다. 네. 그래서 이 습관 지수로 다 이거를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2달이라는 기간이 너무 짧기 때문에 이거를 이렇게 함부로 섣불리 판단하는 거는 좀 아쉬운 면이 있지만요. 현재 있는 걸 가지고 냉정하게 좀 판단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점수를 드린다면 100점 만점 기준입니다. 습관 지수로 따진다면 53점 정도? 아직은 습관을 만들기에는 틀은 갖춰졌는데 그걸 움직일 수 있는 엔진들 같은 것들이 이렇게 많이 보이지 않는 게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보완한다면 점수를 좀 더 높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오늘 박영우의 엎을까 말까 참 이름 진짜 특이한 코너인데요. 오늘은 최초로 독서 SNS 플라이북을 한번 저희가 들여다봤습니다. 앞으로도 솔직 담백한 분석과 가감 없는 분석 약간은 좀 출연하신 분들이 서운할 수도 있겠는데요. 그거를 또 보완할 수 있는 컨설트 아주 짧지만 그걸 갖다가 생각의 씨앗이라고 생각하시고 머릿속에서 키워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기대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함께해 주신 우리 김준현 대표님 오늘 고맙고 감사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먼저 좋은 기회 주신 점 굉장히 감사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 박 대표님의 어떤 굉장히 돌직구스러운 평가에 굉장히 나름 개인적으로는 만족스러운 어떤 기대치는 아니었지만 오히려 더 그게 열심히 하라는 책지로 받아들여서 우리 서비스가 더 잘 될 수 있는 어떤 좋은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다시 한번 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위치가 돼서 인사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코너는 코난 도일의 앱세상 단서를 찾아라 코너입니다. 이번 주에는 그 운송 서비스 앱에 대해서 한번 그 쟁점과 이 화두에 대해서 한번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제 설 명절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이맘때쯤이면 가장 바빠지는 곳이 어딜까요? 아마도 우리의 빠른 발이 되어주는 운송수단이 아닐까 싶은데요. 오늘 저 코난이 찾은 앱세상의 단서는 바로 운송수단, 그중에 택시입니다. 사실 요즘에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이 우버 앱에 대해서 오늘 좀 얘기를 해볼 건데요. 잘 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우버가 왜 논란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버는 2011년에 미국에서 시작된 서비스고요. 한국에는 2013년도에 서비스를 런칭했습니다. 우버 서비스 종류 같은 경우는 등록되어 있는 택시가 영업할 수 있는 우버 택시, 그리고 일반 승용차의 우버 X, 이제 고급 세단이나 리무진 등의 우버 블랙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버가 택시와 뭐가 다르길래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일단 4가지 정도 되는데요. 할증이 우버는 택시처럼 12시에 붙는 게 아니고요. 공급 대비 수요가 많을 때 시스템 자체에서 할증이 붙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폰 앱에서 할증 유무나 탑승 여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원치 않으면 거부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취소하면 벌금이 있습니다. 그 우버 택시를 신청한 다음에 5분 이내에 취소를 하면 벌금이 없는데 그 5분이 넘으면 한 번은 봐줍니다. 근데 두 번째부터는
그 신용카드가 등록돼 있는 곳에 10,000원씩 벌금이 붙습니다. 그래서 등록해둔 신용카드에서 바로 빠져나가죠. 세 번째는 이제 서로 점수를 매깁니다. 기사도 승객도 서로에게 점수를 매겨서 승객 같은 경우는 다음 이용 시에 탑승했던 차량 기사에 대한 점수를 매겨야지만 요청 화면으로 넘어가게 돼 있습니다. 또 기사 역시 어떤 진상 승객에 대한 말다툼 필요 없이 점수를 주면 됩니다. 네 번째 이제 마지막으로는 진상 고객은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그래서 술 마시고 택시에서 실수를 한다거나 아니면 택시에서 그냥 무책임하게 그냥 도망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사가 현장에서 사진을 찍고 또 본사로 메일로 보내면 등록한 그 승객의 카드에서 세탁 비용 등 이런 그 파손 비용에 대해서 청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버가 왜 논란이 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택시 인도 같은 경우에는 우버 드라이버가 그 성폭행의 사건이 일어나면서 어떤 그 운전 기사의 신분 검증 그리고 관리가 잘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그 의심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는 지금 우버를 불법 콜택시로 간주하고 있죠. 사고 시에 치료비를 보상받을 수 없거나 아니면 개인 정보가 유출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점. 그래서 지금 택시 영업 환경을 침해한다는 이유 등으로 지금 대립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 우버 말고 요즘 말이 많이 나오고 있는 그 카카오 택시가 있죠. 카카오 택시가 우버와 어떻게 다른지 한번 표로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카카오 택시는 말 그대로 택시를 이용하는 앱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우버처럼 기사가 있다거나 자영업처럼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기존에 있는 택시를 이용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 우버와 카카오 택시의 아주 큰 차이점이라고 봤을 때는 우버 같은 경우는 실제 택시를 이용하지 않기 때문에 뭔가 그 안에서의 이 검증, 기사를 검증한다거나 아니면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지만 카카오 택시는 일반 택시를 모아주는 거기 때문에 그게 좀 차이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른 운송 서비스 앱도 한번 알아볼까요? 그 SK 플래닛에서 출시한 팡요라는 앱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는 어떤 지역이 떠오르시나요? 네, 판교 맞습니다. 판교. 판교 테크노밸리에 입주한 회사 임직원들이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특이한데요. 판교 입주회사 직원 간의 어떤 실시간 목적지 매칭을 통해서 퇴근길 카풀 매칭 서비스로 판교 입주회사 임직원들만 이용할 수 있어서 서로 믿을 수 있고 안전하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마무리를 하겠는데요. 이제 막 본물 터지듯이 등장하고 있는 택시 앱들이 많죠. 과연 어떤 앱들이 더 인기를 끌지 미지수지만 운송 앱으로 잘 활용되고 있고 또 어떤 법적인 문제가 해결이 된다면 운전자와 탑승자에게 모두 편리한 그런 서비스임은 확실시해 보입니다. 운송 수단을 넘어서 모바일 시장, 어떤 서비스들이 이 택시 앱과 연결될지 앞으로 흥미진진할 것 같은데요. 앱 세상의 단서를 찾는 저 코난 도일은 다음 주에도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설 명절을 앞두고요. 명절 선물을 고민하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그래서 이분들을 위해서 최적의 앱을 골라봤습니다. 임무를 수행해줄 앱 해결사 블러터의 최호석 기자님 함께하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발을 하셨나 봐요. 네. 네, 저 혼자 다른 모습인데요. 네. 자, 이제 설 연휴도 일주일여 앞으로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최근 설문조사를 보니까요. 올해 선물 평균 비용이 약 17만 원이라고 합니다. 작년도보다도 한 4만 원 떨어진 금액이라고 하는데요. 연초부터 생필품 가격도 올랐고요. 또 주머니 사정도 팍팍해지면서 어느 때보다도 알뜰한 설 선물을 준비하시는 분들 많다고 합니다. 자, 오늘 어떤 앱들이 이런 고민을 해결해 줄지 정말 궁금한데요. 첫 번째 앱 어떤 건가요? 설 선물로 어떤 것들 받으시면 좀 좋아하세요, 보통? 저는 과일도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고기 종류도 좋을 것 같아요. 한우, 툭불 이런 툭불 한우. 갈비 세트 이런 거 참 좋아하는데요. 네. 네, 아무래도 설 선물로 가장 인기 있는 품목이 뭐니 해도 이제 우리 농수축산물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팔도에 우수한 특산물들을 언제 어디서나 쉽게 또 편리하게 저렴하게 믿고 살 수 있는 앱을 준비했는데요. 최근에 출시 동시에 많은 인기를 누리고 있는 앱 우체국 쇼핑입니다. 그렇군요. 이 손 안에 우수한 특산물을 또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니까 관심이 가는데요. 구체적으로 좀 소개를 해주실까요?
네, 이 우체국 쇼핑은 전국적인 우체국 물류망을 이용하는 이제 그 택배 시스템을 이용하는 앱인데요. 9,700여 가지 특산물이 좀 판매되고 있는 대표적인 특산물 쇼핑몰이고요. 이번에 출시된 앱에서는 뭐 모바일 특가나 타임 세일 같은 기능들이 들어가서 좀 휴대폰이나 이런 모바일에 확실한 가격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게 좀 강점이고요. 특히 이번 설 앞두고 과일이나 한과 또 뭐 김 같은 실속 선물부터 뭐 한우, 굴비 같은 고급 선물까지 좀 다양한 농수산물들이 최대 30%까지 좀 할인 판매하는 이벤트가 좀 진행되고 있어갖고요. 알뜰하게 명절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좀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또 전문가와 소비자 단체가 직접 생산 현장을 방문해서요. 평가에 직접 통과한 제품만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특산물 품질의 신뢰도가 높다는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이 밖에도 모바일 특화된 기획전들이 많이 돼 있는데요. 전문 MD들이 직접 추천하는 우수상품 코너나 또 요즘에 많이 찾으시는 농약이나 화학비료 사용하지 않은 친환경 유기농 코너도 준비되어 있고요. 전통의 맛을 지키는 장인들의 식품만 따로 선별해서 판매하는 식품 명인 등의 기획전들을 좀 잘 이용하시면 좀 특별한 명절 선물 준비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앱 통해서 앞으로 다양한 경품 행사나 뭐 할인 쿠폰, 뭐 추가 적립 같은 이벤트도 계속 제공된다고 하니까 이거 뭐 설 명절 때뿐만이 아니라 평소에도 특별한 선물 하시고 싶을 때 잘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저도 당장 깔아서 명절 선물 구입할 때 좀 이용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또 이용한 앱이 있다고요. 설명해 주실까요? 아무래도 명절 선물에 또 젊은 분들은 옷이나 화장품 같은 걸 또 빼놓을 수 없는데요. 이왕이면 좀 저렴한 가격에 서로 기분 좋은 선물 고르면 좀 좋을 것 같아서요. 네. 추천드리는 앱인데 패션과 뷰티 브랜드의 할인 정보를 모두 모아서 알려주는 앱 서프라이즈입니다. 이름 그대로 서프라이즈네요. 네. 네, 저도 뭐 특산물도 좋아하지만 이 옷이나 화장품 선물 받으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브랜드 종류가 워낙 많잖아요. 그리고 네. 세일을 어디서 하는지 또 그것도 정보도 쉽게 알 수가 없거든요. 그렇다면 이 앱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활용해 보면 좋을까요? 네, 이 앱은 사실 입소문으로 뜬 앱인데 뭐 블로그나 커뮤니티 같은 데서 일명 꿀앱이라고 불리는 앱입니다. 특별하게 마케팅 같은 건 하지도 않았는데 최근에 한 50만 건 다운로드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 정도면은 사실 굉장히 성공한 서비스라고 할 수 있는데 가장 큰 특징은 유명 패션이나 또 뭐 뷰티 화장품 또 푸드 브랜드 등 300여 개의 브랜드의 오프라인 세일 정보를 한꺼번에 모아서 보여준다는 점인데요. 관심 있는 브랜드를 고르면 원래 쓰시는 브랜드들이 있잖아요. 그런 자주 쓰는 브랜드들을 골라서 체크만 해놓으면 오프라인에서 할인이 시작될 때 이제 휴대폰으로 푸시 알람을 해주는 거죠. 굉장히 좋은데요? 네, 지금 세일합니다. 오늘부터 가서 사세요. 이렇게 주는 네. 거죠. 그리고 또 유명 백화점이나 뭐 쇼핑몰 같은 데서 진행되는 세일이나 또 브랜드들이 가끔 하는 이렇게 솔깃한 패밀리 세일 같은 것들 있잖아요. 그런 정보까지 다 알려주니까 세일을 놓치고 나서 지나가고 후회할 염려가 없죠. 특히 또 요즘에는 설 명절 앞두고 여러 브랜드들이 이제 오프라인 세일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거 다 일일이 챙기기 어렵잖아요. 네. 이 앱 쓰시면은 좀 실속 있는 선물 미리 준비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설 명절을 앞둔 이때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그 앱을 잘 활용한다면 좀 세일 기간을 알 수도 있고 또 네. 스마트한 쇼핑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참 유용할 것 같은데요. 이 설 명절에 옷과 화장품을 또 선물 계획하고 계시다면 잘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명절 선물 해결사 앱들 잘 활용하셔서 보다 알뜰하고 또 기분 좋은 설 맞이 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임무 완수해 주신 최효석 기자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번엔 최신 IT 기기를 만나보는 순서죠. 권명관 기자님의 구관이 명관 시간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도움 말씀 주실 IT 동화의 권명관 기자님 함께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어떤 IT 제품을 갖고 오셨는지 상당히 궁금한데요. 이렇게 무거운 걸 끙끙 들고 오시던데 어떤 거 갖고 오셨습니까? 네, 뭐 바로 제 앞에 보시면 몸무게에 평소에 관심 있으신 분이면 바로 알 텐데 우리 진아연 아나운서 이거 네. 뭐처럼 보이세요? 굉장히 그 체중계가 솔직히 거슬리긴 해요. 맞습니다. 네. 혹시 제가 올라가야 할 일이 생길까 봐. 그리고 지금 우리 진아연 아나운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요건 바로 체중계고요. 일반적인 가정에서 많이 사용되는. 그리고 이제 요거는
딱 이렇게 하면 이제 어느 정도 감이 좀 오시죠. 바로 혈압계입니다. 그렇군요. 이 제품들은 한마디로 앱과 같이 연동을 해서 내가 신경 쓰지 않아도 굳이 적지 않아도 한눈에 볼 수 있게 해주는 뭐 그런 어떤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변화되는 사항들을 다 지켜볼 수가 있는 거군요, 앱을 통해서. 맞습니다. 그러니까 심박수라든가 혈압 그리고 체중 그리고 여기 또 재밌는 게 체지방률까지 또 어느 정도는 측정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피트니스 센터 가면 이렇게 가만히 양손에 쥐고서 서 있었을 때 데이터가 나오잖아요. 뭐 당신의 체지방률은 10%입니다. 뭐 50%입니다. 고도 비만입니다. 뭐 이런 얘기 나오면서 대표님 표정이 갑자기 움찔하시는 거 보니까 다행이네요. 제가 움찔하는 게 안 나와서요. 저 올라가면 안 되는 기계군요. 네. 바로 그런 어떤 데이터들을 꼭 전문가만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하나씩 측정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제품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건강과 관련된 제품이군요. 오늘은요. 이 체중계가 조금은 신경 쓰이지만 어쨌든 우리 이제 앞에 나온 제품들 한번 시연하면서 소개해 주실까요? 네, 일단은 시연이라기보다는 이 앱 얘기를 좀 먼저 좀 해드리고 싶어요. 네네. 이 회사는 이제 위싱즈라는 곳에서 내놓은 회사인데요. 그 위싱즈에서 검색을 하면 바로 이 앱이 실행이 됩니다. 좀 앱 모양을 한번 보여드리면 바로 이 아래 보이는 이 앱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오늘 걸었던 걸음수, 그 밑에 보시면 이제 혈압 수치도 있고요. 그리고 심박 수치, 마찬가지 또 혈압을 쟀던 수치, 그리고 체중 수치, 심박 수치 이렇게 있는데요. 제가 81kg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오기 전에 이거 테스트하느라 저희 동료한테 한번 잠깐 올라가 보라고 했더니 제 프로필에 이제 81kg이라는 게 올라와 있는 거고요. 이런 데이터들이 재미있는 것이 뭐냐면 설정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앱을 실행을 하면서 사실 이 스마트폰 다 누구든지 들고 다니시죠. 그렇죠. 이게 이제 아이폰 6에 들어있는 혹시 아이폰 발표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면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다른 앱을 하나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제 건강에 대한 부분이 특별히 또 많이 추가가 됐죠. 네. 헬스킷, 헬스 앱, 네네, 여기 이제 네. 애플이 내놓은 헬스 앱인데요. 이 헬스 앱은 소스라는 거를 실행을 하면 지금 보고 계신 것처럼 위싱즈 앱에 있는 데이터를 그대로 연동을 시켜준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헬스킷은 굳이 어떤 이런 스마트 밴드나 이런 걸 착용을 하지 않아도 이 아이폰만 들고 있으면 이 사람이 어디를 갔고 얼마나 걸었고 또 얼마나 칼로리를 소모했고를 알아서 이 안에서 앱상에서 데이터를 만들어주거든요. 그걸 이제 위싱즈와 같이 연동을 해서 한꺼번에 갖고 왔다는 거죠. 제가 이 앱을 설치한 지는 이제 이틀밖에 안 됐습니다. 네. 그런데 데이터는 그전의 데이터가 계속 쭉 나와 있는 거죠. 이건 다른 분 쓰신 데이터인가요? 그동안에 이제 헬스 앱에서 자동으로 수집했던 데이터를 갖고 왔다라는 의미입니다. 물론 이게 설치하자마자 자동으로 동기화 되는 건 아니고요. 제가 버튼을 눌러줘야 됩니다. 네네. 그러니까 헬스킷에 들어가서 이 데이터를 위싱즈 앱으로 옮기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위싱즈의 데이터를 헬스 데이터로 옮기겠습니까 하는 어떤 그런 설정 버튼을 하나씩 눌러줘야 이제 그것들이 되는 거고요. 순위표라는 것도 보이네요. 네. 네, 이제 제가 이제 지금 이렇게 있으면 친구들과 같이 연동을 해서 나는 하루에 10,000걸음 걸었어. 너는 얼마나 걸을래? 뭐 이런 것도 이제 측정이 되고요. 그리고 친구들하고 공유가 되나 보죠? 맞습니다. 아, 그래서 재밌네요. 타임라인은 마찬가지로 이렇게 보여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처음에 설치를 하게 되시면 자신의 키와 몸무게를 다 하나씩 입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거에 맞춰서 당신은 몸무게를 얼마로 선정을 하실 겁니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 실제 지금 몸무게는 59kg인데 좀 마른 편이긴 합니다. 그래서 제 목표는 65kg로 설정을 했어요. 그리고 기간은 3개월 정도로 잡아줬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걸었을 때 좀 더 칼로리를 좀 더 많이 습득을 해라라는 어떤 그런 어드바이스가 같이 함께 온다라는 거죠. 또 혈압도 우리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중요합니다. 혈압계를 갖고 나오셨는데 그 얘기도 좀 잠깐 들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직접 한번 해보면 될 것 아연 씨가 같아요. 해볼까요? 제가 할까요? 자, 저희가 이제 아연 씨 왼쪽 팔에 이제 심장에 가까운 쪽이 왼쪽이라서 왼쪽 팔에 이제 혈압계를 체크한 상황이고요. 제가 이제 시작 버튼을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소리가 떨려요. 조금씩 들리죠. 그리고 데이터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보시면 네. 혈압이 108에 정상으로 나오셨네요. 다행이네요. 이 데이터가 이제 저한테 들어왔으니 제가 주로 잘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주치의가 돼주세요. 피드백 좀 해주시면 좋겠네요. 자, 이렇게 좀 살펴봤는데요. 이 노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집이나 이제 혈압이 높은 고혈압 환자들에게 참 안성맞춤인 앱이 되지 네, 그럴 것 않을까, 같습니다. 그리고 네. 또 기계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오늘 이 제품 총 정리해봐야겠습니다. 박용우 대표님께서는 이 제품 어떻게 보셨나요? 데이터는요. 네.
모으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보통 빅데이터 얘기할 때도 3A를 얘기하거든요. 애그리게이션, 그다음에 애널리시스, 어드바이스. 이게 기본적인 겁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를 모으고 분석하고 최종적으로는 뭔가 조언을 해주기 위해서 필요한 거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데이터를 모으고 그것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면서 이 사람들의 건강 케어를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좋은 디바이스인 것 같고 또 앞으로도 또 더 많이 발전할 분야인 것 같습니다. 점수를 평가한다면 한 몇 점 정도 주실 건가요? 아직까지는 뭐라고 그럴까요? 이게 지속적으로 올라가야 되고 관리해야 되고 막 이게 좀 보면 한 78점? 네, 78점. 왜냐하면 이걸 들고 다니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환경 자체가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착용해서 이렇게 언제든지 언제 어디서나 쓸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됐다면 모르겠는데 특정 장소에 이걸 들고 다니면서 휴대성이라든가 건 약간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좀 점수가 깎인 것 같고요. 네, 78점 정도. 그다음에 이제 데이터를 연동해서 분석하고 보여주고 또 다른 앱들과 또 연동하면서 충분한 조언을 해줄 수 있다는 것에 있어서는 네,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렇다면 제품을 이렇게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권명관 기자님께서는 오늘 제품 평가를 해주신다면? 예, 뭐 저는 평가하기 전에 개인적으로 언젠가는 대표님한테 한 100점짜리 제품을 한번 갖고 와봐야겠다는 그런 목표가 좀 생기네요. 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민감한 부분입니다. 여기 이제 의료 그리고 사람의 어떤 생명과 점점 더 연관성이 많아지고 있는 단계에 있는 과도기의 제품이기 때문에 이 제품을 정말 좋다, 정말 나쁘다라고 평가하는 게 제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좀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제품은 지금 당장은 아닐지언정 언젠가는 누구나 구매해서 누구나 가정에서 구비해야 설치해 놓을 제품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보다 나은 삶의 질을 위해 가이드해주는 똑똑한 파트너가 제대로 진화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아까 권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네. 100점짜리 제품이 언제가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네, 도움 말씀 주신 우리 권민경 기자님 항상 고맙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최근의 명절 풍경 중에 하나는요. 다들 이렇게 스마트폰만 들여다보고 있는 풍경들이 연출되는 것 같아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스마트폰이 가까운 사람은 멀게 하고 멀리 있는 사람은 가깝게 느끼게 한다. 이런 우스갯소리도 있는데요. 이번 명절에는 여러 가지 앱들을 통해서 우리 가족이 하나가 되고 좀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마련되는 명절이 되었으면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설날 이 시간에 더욱더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